들어가는 날인데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은 별명이 많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지역사회 간호학인데 우리 학생들이 지옥사회 간호학이라고 읽더라고요. 지옥사회. 그래서 야 그렇게 싫으냐 했는데 지역사회 간호죠. 지역사회 간호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뭐가 될까요?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이 대상자 자체가 원래는 성인 간호면은 성인 한 사람, 모성이면 모성 한 사람이 그 대상자인데 이건 특이하게 누가 대상자예요? 지역사회 전체가 대상자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지역사회 전체를 어떻게 간호할까에 대한 부분들에서 고민하는 거죠.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지역사회 더하기 간호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사회가 뭔지를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사회 대상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될 수 있어요. 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둘이 가족을 이루어. 그럼 개인과 개인 만난 다음에 가족이 될 수 있겠지. 가족끼리 막 모여 사는 게 하나의 동네. 그게 바로 지역이 되는 거니까 그 지역 주민 전체가 되는 것이다. 그 대상자가요. 개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전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역사회 때문에 꽈락으로 여러 번 떨어졌던 학생들도 제 강의 듣고 드디어 합격했습니다라는 엄청난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언하건대 두려움을 좀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강의 듣고 따라오시게 되면 될까? 나 또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자체를 다 없애세요.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두려움을 없애는 강의다. 그리고 약간 뭐 재밌기까지는 바라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해는 100% 됩니다. 또 한 가지 제 강의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재밌게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요약집의 챕터 1에 뭐가 나와요? 지역사회 건강요구 사정이 나온다라는 게 볼 수가 있겠고 이미 제가 도입부에 얘기했지만 지역사회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 그것을 WHO가 설명해 놓은 것이 거기 1번에 적혀져 있죠. 자, 지역사회 개념은 뭐냐? 세계보건기구가 지리적 경계 또는 공동 가치와 관심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지역사회는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쓰느냐 또는 같이 쓰지 않느냐로 구조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같은 공간에 살아야지만 지역사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왜? 공동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가치. 그러니까 같이 시간과 공간을 같이 쓰든지 쓰지 않는 경우에는 뭐다? 공동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결국엔 지역사회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교감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상호작용이라고 그러잖아. 그쵸? 서로 간 상호작용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공동가치, 규범과 가치와 사회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뭐다? 지역사회구나. 이것을 간호하는 것이 지역사회 간호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동그라미 3개가 등장을 할 거예요. 이게 지역사회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6개의 구조거든요.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또 여기도 동그라미. 물론 책에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필기하면 좋아. 자기 필기하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드립다 외워야겠다가 아니라 이해하면서 같이 좀 숙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뭐가 적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누구를 갖다 단호한다고? 그렇죠. 대상이 누군지 이미 다 써놨네, 위에다. 그렇죠? 개인, 가족, 지역사회. 그럼 그 지역사회라고 하는 지역 주민이 만약에 학교에 모여있다? 그럼 학교 보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공장이나 회사에 모여있다? 산업장 간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상자가 엄마랑 애기다? 그럼 모자 보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이 위에 개인과 가족과 어떤 지역사회, 집단, 주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조직 전체로서의 지역사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상한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싶냐면 이쪽에 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자, 목표 달성하는 부분들을 우리 별표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요. 이제 교수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답을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게 답일 수 있어요. 거의 답일 가능성이 한 97.8% 정도 될 수 있다. 뭐냐면 목표가 뭐냐?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한 게 뭐냐? 목표는 바로 이거죠. 적정 기능을, 이 라벨가 있어. 적정 기능 수준을 어떻게 한다? 내려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올려줘야겠지. 향상시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적정 기능 수준을 어떻게 높여준다. 이것이 어떤 산업보건에서 원하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냐? 그럼 이런 문구 들어가서는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목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답이 보이는 거라는 거지. 문장이 길게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늘 제가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를 잡아라. 요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다.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산시에 있는 단원구 보건소가 하고 싶은 목표가 뭐니? 그러면 단원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적정 기능 수준 향상시킨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 얼마 전에 실습지도 갔다 온 곳이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요렇게 한다. 그래서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 목표로 늘 가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럼 대상한테 이런 목표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 여기서 활동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간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어떤 활동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대상자한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대상자들한테 보건교육을 먼저 시켜서 이 지역사회 간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료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치료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도 해. 보건소 가면 금연도 시키지만 왜 이렇게 고혈압 치료도 하고 당뇨 치료도 하고 뭐 고지혈증도 치료하잖아요. 약도 주잖아요. 해. 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다. 다시 말하면 야, 아프기 전에 조금 어떻게 해봐 라는 거예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증진을 좀 시켜라. 건강 증진의 가장 좋은 방법, 툴은 바로 보건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보건교육을 해주는 활동을 하거나 직접적인 간호행위를 하는 것이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이사이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화살표예요. 화살표 끝을 잘 보세요. 한쪽으로 일방향이 아닙니다. 지금 쌍방향 왔다 갔다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개념과 이 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은 이미 말씀드렸고, 대상이 이 목표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기능적인 부분이, 여기 기능 나왔죠? 기능. 이 기능에 대한 기능이 연속적으로 달라져. 그 지표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금 건강하세요? 건강해요? 여러분들 건강한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좀 건강한 것 같아요. 허리는 좀 아플 수 있지만 계속 앉아 있어서. 그런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세요? 국시가 앞두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힘들어해. 그러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건강 그럼 뭘까요? 건강은 우리가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대한 개념을 처음 말할 때 무언가가 안녕한 상태인데, 어떤 게 안녕한 상태냐? 기본적으로는 신체적으로 안녕해줘야죠. 일단 아픈데 없어야죠. 막 삭신이 쑤시고 이러면 안 되니까. 신체적 안녕이 있어야 건강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신체적 안녕은 있지만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안녕 못한다? 그럼 불건강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안녕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정신적 안녕 다음에는 사회적 안녕이 있어야죠. 우리 팬데믹이 오니까 어땠어? 팬데믹 오니까 막 다 가라앉아가지고 안녕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있고, 마지막에 이 세 가지만 올라 있다가 WHO가 건강의 정의를 내릴 때 넣었다 뺐다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한 안녕인데 영적인 안녕이 있니?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가 여기서 많이 발달을 한 겁니다. 이 모든 네 가지가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 부르는데, 지금은 건강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건강한데 내가 이제 강의끈도 가다가 다리 삐끗했어. 접질렸어. 그러면 건강하지 않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건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가면 죽음이나 불건강이다 생각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해. 지금은 건강한데 조금 있다가 좀 이쪽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쪽 불건강할 수 있죠. 저도 이제 강의 많이 해서 목이 아플 수 있지. 아픈데 나을 수 있죠. 다시 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마디로 기능이 연속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기능 연속 지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뒤쪽에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테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동할 거야? 어디서 보건교육할 거야?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단이라고 해요. 수단. 수단이 어떻게 되냐? 뭐 건강관리실에서 할 거니, 가정방문 할 거니, 뭐 캠페인 할 거니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활동을 해서 목표를 이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책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단이 따라오는 것들 보이시죠? 가정방문, 건강관리실, 건강상담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한테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 따라 해요. 과정. 근데 이 지역사회 간호 과정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잖아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이것이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책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단어가 3개가 나오죠. 대상, 목표, 활동. 그 사이사이에 기능 연속 지표, 수단, 과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지역사회 분류 유형이 나오는데 자, 살짝 이미 앞에 살짝쿵 이미 얘기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쓰냐 같이 쓰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같이 좀 볼게요. 지역사회 분류 같이 봅니다. 어떤 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헷갈려해. 지역사회의 분류가 나옵니다. 크게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지역사회 너무 간단해. 시공간 같이 씁니다. 시공간을 함께 쓴다라고 쓸게요. 함께 같이 쓴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지역사회가 나오냐면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나옵니다. 기능적인 지역사회. 기능적인 지역사회는 같이 쓸 수도 있지만 같이 안 쓰는 경우에도 기능적인 지역사회로 묶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시공간을 함께 쓰지 않아도 된다. 초월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거는 너무 쉬워서 따로 별도로 크게 외울 게 없어. 감정적인 지역사회인데 감정이 땡기는 거죠. 시험 보다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학생들이 직접 나한테 얘기해 준 건데 앞에 사람이 위안어스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뒷사람도 그 책으로 공부하고 있더래. 그래서 반가워서 둘이 연락처를 주고받았대요. 이 감정이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통한 거잖아. 혈연, 학연, 지연 또는 뭔가 같이 공통적인 관심사와 같이 추구하는 것이 같았던 사람들이 만나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감정적인 하나의 지역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픈 카톡방에 위안어스 국시방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위안어스 멤버십이라고 하는 거지. 위안어스 멤버십으로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쭉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같이 봤을 때 감정적인 지역사회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조적인 지역사회랑 기능적인 지역사회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교하면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구조적인 지역사회 첫 번째 집합체 이거는 뭐냐?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모여 있다. 그럼 그 자체로 일단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광산촌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모여 있다든지 미혼모가 모여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집합체 그냥 모여 있는 것. 하지만 그들은 다 집이 없는 사람들 또는 탄광에서 뭔가를 캐는 사람들 또는 이제 미혼모 아이를 그냥 아빠 없이 낳아서 기른 사람들 이렇게 한 가지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있는 것이고 모인 이유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이 집합체다. 두 번째는 대면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대면 공동체는요. 우리가 지금 얼굴을 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대면 공동체일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저 만나면 요즘 저 위안어스예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커피 사줄게요, 제가. 이게 공동체지. 얼굴을 마주 대하는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내 진짜 언니, 오빠가 있어도 멀리 살면 가깝지 않잖아요. 근데 이웃사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면투면 얼굴을 보면서 쉽게 소식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대면 공동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가 생태학적 문제를 함께 공동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지역사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지역에 지진이 났어. 그럼 그 지역이 완전 황폐가 됐으면 그건 생태학적으로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군구 단위로 나누거나 지역적인 경계로 나눴던 것들을 모두 다
구조적인 지역사회를 부르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왜 써놨냐면 이거랑 기능적인 지역사회에 나오는 무슨 자원공동체가 있거든요. 이 자원공동체는 다른 의미가 좀 있어요. 이 자원공동체는 남태평양에 있는 밍크고래가 자꾸 죽어간다?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남태평양 가든 안 가든 그걸 위해서 같이 막 캠페인 벌이고 뭔가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가 시 공간을 함께 쓰냐 안 쓰냐에 대한 차이로도 구분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원공동체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지역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자, 다시 보시면요. 동일한 생태학적 문제. 산림이 파괴됐든지 토양이 오염됐든지 환경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한 것들 같이 해결하는 것. 그거는 생태학적 문제고 어디 속한다? 구조적인 지역사회에 속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지정학적 공동체는요. 보건소 생각하시면 돼요. 보건소가 2번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 다음에 나오는 조직에도 나올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지정학적 공동체는 앞에 말한 대로 보건소가 어디마다 세워져요? 한 개씩. 시, 군, 구마다 하나씩 세워지죠. 강동구, 강서구, 강남구. 그러니까 그 구별로, 시별로 나눠진 것들이잖아요. 시군구별로. 그렇게 나눠놓은 경계들을 우리가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어져 있고요. 밑에 있는 조직에 나오는 보건소가 여기 속한다라는 건 뭐냐면 보건소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학교는 애들 가르치는 곳이고 병원은 환자 치료하는 곳이고 이렇게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볼 때도 구조적인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 어차피 한 조직이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자, 비읍번에 보면요. 문제 해결 공동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가 달라요?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해결 공동체는요. 여러분 약간 그 어떤 아파트 단지에 좀도둑이 많이 드는 거야. 여기 좀도둑이 많이 드니까 야 오늘은 101동이 털렸대. 내일은 102동이 털렸대.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대책을 세우자. 어떻게 보면 같은 한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모여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때로는 정부기관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서 보시면요.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어떻게 나오냐면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나누기보다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시공간을 같이 쓰지 않더라도 공동의 문제 해결과 목표 성취라는 과업의 결과로 나타난 공동체이다 라고 나와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라는 말이 나와져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같은 요구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게 약간 생태학적인 문제 또는 뒤에 나올 특성미 공동체랑도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다음은 어디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냐, 지역사회 분류를 맞추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지역사회와 개인적인 지역사회를 나눠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니은번의 자원공동체는 별표 치시고요. 보시면 제가 이미 밑줄을 그어놨어요. 지리적인 경계를 벗어났다라고 나와져 있죠. 벗어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활용 범위를 토대로 모인 공동체이다. 옆에다가 여러분 써놔. 밍크고래라고 써놔요. 밍크고래. 그러니까 우리랑은 관계 없어 보이는 거지만 내가 볼 때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해결하려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것들을 우리가 자원공동체, 이거는 기능적인 지역사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정적인 지역사회는 너무 쉽죠? 소속 공동체, 출신지가 어딘지, 뭐 우리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갑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든 아니든 반갑잖아요. 그런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면 반가운 거예요. 이게 보면 소속 공동체, 어디에 속한 장소가 어딘지 관점이 구분되는 공동체다. 어디 출신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종친회, 동창회, 지연, 학연,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소속 공동체고요. 특수흥미 공동체는 말 그대로 등산 좋아해? 낚시 좋아해? 이런 거죠. 이런 거. 특수 분야에 대한 동일한 요구가 같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이다. 여러분들은 이 구조적인 공동체랑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잘 구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사회는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 보면
5개의 기능이 쭉 나오는데 1번의 경제적인 기능은 서로 간에 생산 소비하는 기능이다. 간단해요. 5번에 나와 있는 상부상조 기능은 내가 오늘 널 도와줄게. 내일은 네가 나를 도와줘. 이런 거야, 이런 거. 서로 품앗이 이런 말을 안 하나? 우리 학생들이 품앗이를 안 하나? 옛날 사람, 나 옛날 사람. 자, 품앗이라고도 하는데 상부상조. 오늘 내가 니네 논을 같이 도와줄게. 우리 논에 와서 모내기 좀 해줘라. 이렇게 옛날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을 상부상조라고 부르고요. 중간에는 2, 3, 4가 문제인데 사회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자, 첫 번째는 사회와 기능 같이 볼 거예요. 사회와 기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잡아줄게요. 사회와 기능의 핵심 키워드는 기역번에 나오는 사회적인 가치의 동그라미. 일반적인 지식, 행동, 양상, 창출, 유지, 전달인데요. 사회적인 가치와 지식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중 여성, 남성 아마 다 있을 건데 사회화, 우리가 사춘기 때 어떻게 2차 성징을 통해서 여성화 단계를 통해서 여성이 되고 남성화를 통해 남성이 되듯이 사회화 단계를 통해서 뭐가 돼요? 그 지역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화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이 생기는 거죠. 사회화 기능 가운데서 어떤 것이 생기느냐? 지식과 아까 말한 어떤 가치와 행동 양상이 창출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사회화 말고 밑에 사회통제라고 나오죠. 사회통제. 사회통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단어 중에 여기 통제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통제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규범이 필요하죠. 어떤 법칙이라든지 법률, 규칙, 규범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통제 기능에 제 밑줄 그어놓은 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게 내용이거든요.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규범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사회통제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거기 4번에 참여적인 사회통합. 이번엔 사회통합이래. 사회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헷갈려 하시는데 각각마다 다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사회통합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사회통합 기능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2가지 단어인데 결속력이에요. 결속. 통합이니까. 통합이잖아요. 결속력. 또 한 가지 뭡니까? 결속하고 통합해서 사기 증진, 사기를 높인다. 결속력과 사기. 2개의 단어가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보이면 조심스럽게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답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지역사회는 거기 4번에 보시면 3가지의 예방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자, 3가지 예방이 뭐가 있느냐 보면 첫 번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1차 예방이라고 불러요. 1차 예방. 자, 1차 예방이 있어요. 1차 예방은 병 걸리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가 쏙 될 수 있습니다. 병 걸리지 않으려면 뭐 해요? 주로. 손 씻기 많이 하죠? 저도 이제 ICU 출신이어가지고 손 엄청 많이 씻어요. 요즘도 씻어요. 그리고 강박적으로 이렇게 뭔가 더러워 보이는 것들 안 만지려고 그래서 공동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발로 문 열고. 나만 그랬어? 아니잖아. 다 같이 그랬잖아요. 발을 막 문을 열고 들어간다든지 문고리 끝을 이렇게 2손가락 민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뭐예요? 감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쵸? 이런 거 손 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예방. 다시 말하면 건강 문제 발생하기 이전의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건강을 보호하는 영역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째는 어떤 예방이 있습니까? 2차 예방. 2번째 예방은 안타깝지만 병에는 걸렸어. 빨리 치료하자 이거지. 초기 치료가 여기 들어간다. 그리고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빨리 발견해야 되니까 조기 검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보인다? 그럼 뭐예요? 2차 예방을 말하고 있구나. 이미 병에는 걸렸어. 그러니까 빨리 치료하자. 이게 들어가는 것이 2차 예방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뭐가 있으면 3차 예방, 3차 예방. 3차 예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미 병에다 걸리고 나았어요. 이때는 핵심적인 키워드에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외울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줄게, 내가. 제제제를 기억해. 제제제. 제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3차 예방이다. 뭔 소리냐 했더니 3차 예방은 다시 아픈 사람이 또다시 아프면 안 되니까 재발 방지예요. 다시 생기지 않게 재발을 방지하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아팠잖아요. 자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을 좋게 해야죠. 재활 능력을 키우자. 3번째는 뭐예요? 다시 사회에 아픈 몸이 이제 회복됐지만 뭔가 부족한 모습으로 다시 사회에 가야 되니까 사회에 갔을 때
재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재발 방지, 재활 또는 재적응 이런 것들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자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한 핵심 키워드인데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키운다. 결국 이게 뭐예요?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킨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요 기억나죠?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해준다? 자조.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다. 자, 우리 책 보고 이제 마무리 지을까요? 책 보시면 1차 예방 부분 제가 이미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최적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보호하기에 고안된 방법. 이것이 1차 예방이 되겠고요. 뭐뭐뭐 들어간다?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시기, 보건교육, 예방접종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되겠고 손쉽게 한 개 더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예방은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뭐 조기 치료나 초기 치료나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추구하는 것이 2차 예방이다. 한마디로 조기 해결해서 심각한 결과를 예방한다 라고 나와져 있는 거고요. 집단 검진을 계획할 수 있는 질병, 잠복기가 있는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포함될 수가 있겠다. 집단 검진, 그래서 검진자가 들어갔으면 2차 예방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차 예방은 뭡니까? 재발 예방의 재자의 동그라미, 불구된 기능을 재활, 재활의 재자의 동그라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영역이다. 잘 적응이 같은 말 재적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재적응 훈련을 위해서 뭘 한다? 아까 말했던 자조 집단을 구성해줘서 우리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1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2강에서 지역사회 간호 역할, 간호사의 역할 엄청 꼬리표 긴 거 들어갈 겁니다. 오늘 했던 내용 잘 보시고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1차, 2차, 3차 예방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이고 뒤쪽에 나오는 학교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에 다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됐는지 같이 기억나시죠? 기능이 어땠는지 같이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했던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잘 마무리되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